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변화와 투자 기본을 알고 지역 선택을 한다면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116기 F조 마지막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불경기에서도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변화와 투자 기본을 알고 지역 선택을 한다면 성공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5,15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이동으로 인해서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반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의학 등의 발달로 평균 연령이 83.6세라는 장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33.4%에 해당하는 720만 가구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장수 인구와 1인 가구는 부동산 트렌드의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라는 기업 문화와 실속형 소비자를 의미하는 체리슈머, 이런 소비 집단이 생겨나게 됐고,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등이 맞으면 불경기에서도 지갑을 연다라는 뉴 디맨디라는 소비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변화가 생겼고 이거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형보다는 중소형으로 선호하게 되고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에 있어서도 매매로 인한 전매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발생을 추구하는 투자 니즈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을 알면 돈이 보인다. 투자의 성패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투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불 때 연을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항상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망설여집니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남들이 피하고 싶은 길을 걷는다는 건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걷는 자에게는 저 멋진 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알면 돈이 보인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 현황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지역은 수원시입니다. 과거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군이라는 같은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고 조선왕조 정조 때 분리가 되었는데 아버지 사도 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묘인 육릉과 사후 정조와 황후 김씨의 묘의 건릉 합해서 윤건릉이라고 해서 화성시 안녕리에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수원 화성이라 하여 임금이 지방에 행차 시 거쳐야 하던 임시 궁궐인 화성행궁이 있으며 화성행궁에는 4개의 대문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대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수원에서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이 행리단길이 있는데 바로 여기 화성행궁에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수원시는 작년 1월에 수원특별시로 승격하였고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면적 대비 인구가 좀 높다 보니까 재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개발을 추진하는 곳도 여기 수원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철 교통망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GTX-C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신사역에서 수원 광교를 거쳐 호매실지구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있고, 그리고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을 이어주는 동탄 인덕원 선이 있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은 전체 인구 약 122만 명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4개 행정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 인구를 보면 장안구는 28만, 권성구는 38만, 팔달구는 20만, 영통구는 37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5개 권역별로 생활권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우선 화성이라는 곳이 이제 수원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데, 권역별 중에서 그 화성 생활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 최대 27만 명이 수원역을 경유하고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원 화성과 수원시청이 있는 지역이고요. 수원에는 로데오거리, 수원역에는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인계동에는 나해석거리, 그 다음에 팔달무에는 행리단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수원 생활권은 수원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 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며 연구개발의 메카 광교 테크노밸리와 CJ그룹 연구개발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북수원 생활권은 서울에서 수원시로의 관문이기도 하며 과거 KTNG 자리에 스타필드 수원이 올 연말을 완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수원 생활권은 과거 농촌진흥청과 그 서울농업농가대학이 있었던 지역으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농업 및 친환경주가 특화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고요. 남수원 생활권은 수원의 남쪽으로 화성시와 오상시를 통하는 길목이며 산업단지 델타 플렉스가 있는 지역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보면 수원 삼성전자 및 산업단지 등을 포함해서 7만 4천여 업체가 있고 종사자 수만도 43만 명에 달합니다. 수원 인구의 36%를 차지할 정도이며 수원시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전형적인 구도심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26개 그 재개발, 재건축, 완공 및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의 약 2배 이상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수원에서는 특히나 입주 물량 때문에 거래 동향이 상당히 둔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2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수원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급감을 하다 보니까 올해 말부터는 실소유자 위주로 매수를 하려는 눈치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8%, 약 640만 가구,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수익 상품으로 한다면 각광받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